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면생활자라는 책과 관련되어서 글쓰기 작업을 할 텐데 두 인물의 시점에서 같은 사건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는지 결국 다른 관점에서 글쓰기 그런 활동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미리 선생님한테 보낸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우선 함께 읽고 그리고 합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평가의 기준은 어쨌든 오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두 인물의 입장에서 써야 되니까 두 인물의 입장이 분명히 잘 드러났는가, 대조적으로 잘 드러났나라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판단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어쨌든 여러분이 이게 글이다 보니까 글로써 적절하게 뭐 문장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갖췄는지 부분을 봐야 되고, 세 번째로 이제 본다면 무슨 말인지 알게 썼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읽는 사람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썼는지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해서 이제 마지막 평가 기준을 한다면 그 글의 뭐 소재라던가 그 글감이라던가 내용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들에게 흥미롭게 읽히는지라는 뭐 이런 정도의 기준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화는 숙제한 거 있으면 쌤한테 카톡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여기 채팅창으로 보내든지 해서 보내면 되고, 자, 그래서 먼저 이게 그 지우 글인데 지우가 아직 보낸 게 아니어가지고 은우글부터 그냥 우리가 발표하고 그러고 나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우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짧게 썼긴 한데 먼저 나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토요일 과학학원이 끝난 후 친구와 함께 공차를 갔다. 공차에 가서 한참 뭘 마실지 고민하다 오랜만에 먹는 분차라 야무지게 시켜야겠다고 다짐했다. 민트초코 스무디에 펄까지 추가했고 친구는 타로 밀크티에 화이트 펄을 추가했다. 몇 분 기다리다 내 주문번호를 불러 공차를 가지러 갔다. 근데 주문번호를 보여줘야 본인 확인이 가능한데 나는 공차를 시키자마자 찢어서 내버렸다. 공차 알바생분이 당황하며 그냥 마시라고 했다. 그 공차를 받고 빨대를 꽂았는데 힘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빨대를 꽂자마자 플라스틱 병이 깨졌다. 공차 알바생분이 치워진다 하며 치워주셨고 결국 오랜만에 먹으려고 시켰던 공차는 먹지 못했다. 친구는 옆에서 비웃으며 자신의 공차를 맛있게 먹었다. 실화야? 네. 헐. 두 자, 번째로는 그 알바생분의 관점을 약간 생각하면서 쓴 건데 오후 1시 20분쯤 중 한가할 때 학생 둘이 왔다. 학생 한 명은 민트초코 스무디에 펄을 추가한 음료를 시켰고 다른 학생은 타로 밀크티에 화이트 펄을 추가한 음료를 시켰다. 나와 나와 두 명의 알바생이 또 있었는데 나는 민트초코 스무디, 다른 알바생은 펄을 삶기, 또 다른 알바생은 가장 간단한 타로 밀크티를 만들기로 역할을 나눴다. 먼저 민트초코 스무디가 다 되어 학생분께 번호를 불렀다. 근데 학생분이 번호표를 찢어버렸다며 당황해하자 나는 그 손님이 민트초코 스무디를 시킨 것에 확신했기에 그냥 그 음료를 주었다. 그 손님이 스무디에 빨대를 꽂는 순간 플라스틱 용기가 터지며 음료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내가 공들여 만든 음료인데 조금 아깝기도 하고 손님이 그 음료를 마실 수 없다는 것에 조금 서운했다. 나는 손님에게 제가 치우겠습니다 라고 한 뒤 손님이 흘린 음료를 치웠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승현이부터. 아까 쌤이 말했던 평가 기준 몇 가지에 따라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자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조금의 오타가 예를 들면은 뭐 약간 컴퓨터상의 문제인 것 같지만 조금의 오타가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거는 꽤 잘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지우. 저도 이거 관점에 맞게 잘 쓴 것 같고 그리고 이야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 남의 슬픔이 너의 기쁨이야? 너의 재미야? 자, 동아. 그런 배경에 맞춰가지고 그 알바생분이랑 나의 관점이 잘 맞아가지고 뭐 그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더 재밌었고요. 그 자기의 그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 그 나타나가지고 그런 점이 재밌었어요. 네. 자, 선생님이 일단 뭐 나중에 글 다듬고 뭐 첨삭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 선생님도 이따 잊어버릴 것 같아서 미리 뭐 몇 가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우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주문본을 보여줘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이제 그 겹치는 부분들이지 여기 있는 겹치는 부분들이어서 요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그 부분의 입장들은 어떠했는가 뭐 물론 이 부분도 겹치는 부분이겠네.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은우의 관점과 그 다음에 공차 알바생의 어떤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서 쓴 것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들은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사건, 행위를 중심으로 썼지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심리 묘사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글들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은 점들 뭐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은우가 착해서 그런지 이 알바생도 엄청 착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걸 보면서 그 선생님이 알바생이었다면 엄청 짜증날 것 같아. 그래서 엄청 짜증나는 어떤 그런 알바생의 관점으로 그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아이고 조그만 것들 둘이 와가지고 시키는 건 엄청 많이 시키네. 그래 너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런 데 와가지고 비싼 거 시켜 먹고 나는 이렇게 알바나 하고 있고 정말 열받는다. 그런데 뭐 번호까지 주문 번호를 뭐 찢어버렸어? 이걸 그냥 그러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손님이라 그냥 뭐 그냥 나는 뭐 하기로 했다라는지 근데 저거 하는 집 봐라 저거 깨트려 가지고 저거 어쩌려고 열받아 막 이러면서 이제 저거 또 치우려면 뭐 어땠다 뭐 이런 어떤 그 알바생일 수도 있는데 은우가 아는 알바생은 아주 착한 알바생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그 글이라는 것 자체로 놓고 보았을 때 글감 뭐 이것들은 어떤 자기의 불행이긴 하지만 글감이란 부분에서는 어쨌든 흥미를 끌 수 있는 좋은 글감인데 비해서 글 자체로서의 완성도를 높여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완성도를 높이지 않았다. 높이지 않은 것들은 좀 아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원래 선생님 낸 과제라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그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그 할 얘기들 뭐 이런 거 첨삭 이런 부분들 시간이 되면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현이 글인데 여기까지가 하나고 다음 게 하나인가요, 승현아? 맞아? 자, 음소거. 자, 승현이 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기 2022년 5월 2일 지구 과학이 발달하여 빛의 속도로 달려도 질량이 무한대가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어 우주를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었다. 나는 세계 최초로 빛의 속도로 운전할 수 있는 우주선에 탄 우주 비행사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우주여행을 시작했다. 당연하다시피 내가 타고 있는 우주선은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나는 우주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우주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니 나의 상사인 조우는 이미 죽고 없었다. 나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약간의 의심을 품고 나는 택시를 타고 나의 집으로 가려고 했다. 택시가 보이지 않았다. 자동차도 하나도 없다. 갑자기 하늘에서 택시가 왔다. 나는 마치 개미가 뉴트리아를 처음 봤을 때처럼 깜짝 놀랐다.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 운전사에게 상암도 MBC로 데려다 주세요 라고 말하자 택시 운전사가 예?
거기는 1000년 전에 다른 데 회사를 옮겼는데요. 나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오는 날짜를 보았다.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분명히 2022년 5월 9일이 되었어야 하는데 오늘은 3040년 7월 26일이었다. 갑자기 무언가가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빛의 속도로 달리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세상이 3초밖에 지나지 않지만 지구에는 3년이 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설마라고 난 생각했다. 난 지나봤자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겠지. 그래서 나의 상사인 존이 죽었겠지라고 생각했다. 상암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갔더니 집은 없고 웬 이상한 건물이 있었다. 나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혹시 장발장 씨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경비원은 그 사람은 999년 전에 김포로 이사 간대요. 라고 말했다. 나는 짧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뒤 김포로 갔다. 김포에서 난 장발장 씨는 어디 있나요?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나는 무려 3시간 동안 헛수고를 하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장발장 씨는 9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다만 그 사람을 찾고 싶다면 날 따라오시오. 나는 그 할아버지를 따라갔다. 그 할아버지의 으슥한 산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4시간 동안 탔다. 그러자 왠지 모르게 푸르고 싱그러운 느낌이 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장발장의 묘가 있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80년 동안 우주비행사 친구를 기다리다가 보지 못하고 결국 여기 잠들다 라고 써져 있었다. 나는 그 비석을 보고서는 눈앞이 캄캄해지던 풀썩 쓰러져 죽었다. 네, 여기까지 맨 처음이고, 네, 그 다음은, 네. 1010년 전 나는 우주비행사 친구를 둔 장배장이라는 아이다. 우리는 매우 친하게 지냈고 공통점이 많았다. 예를 들면 1900년대 노래를 좋아한다든지 거북이의 팬인지 등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우리는 똑같은 중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에 나왔다. 나는 공부를 잘했고 내 친구는 운동을 잘했다. 놀랍게도 난 미국 나사의 연구원이 되었고 친구는 나사에 속한 우주비행사가 되었다. 난 나사에서도 꽤 잘 나가는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승진을 빨리 했다. 하지만 내 친구는 5년 동안 훈련을 받고 결국 나사의 우주 비행사가 되었다. 여담으로 내 친구는 F-22 전 비행기 조종도 1000시간 넘게 했다. 그동안 나는 나사의 비밀 연구를 진행한 중이었는데 그 연구의 목적은 빛의 속도로 달려도 질량이 무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10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패한 덕분에 난 빛의 속도로 달려도 질량이 무한이 되지 않는 방법을 알았다. 맨 처음 일주일 동안에는 한 달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질량을 0으로 만든 것이 너무 어렵다. 그래도 난 질량이 0인 우주선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그 우주선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었다.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사에선 그 우주선을 타고 알파 센타우루스까지 왕복여행을 갔다 올 사람을 선발했다. 내 친구도 그 프로젝트에 응모했는데 놀랍게도 약 10,000명 정도 되는 우주 비행사들 중에서 내 친구가 선발되었다. 난 내 친구에게 응모해주었고 돌아오면 알파 센타우루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발사까지 3일 남았다. 내 친구는 매우 들떴다. 곧 있으면 발사기 때문이다. 발사 하루 전 나는 꿈을 꿨다. 매우 안 좋은 꿈이었다. 불길한 느낌이었지만 꿈은 방대라고 하니 나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발사 당일 나는 로켓이 발사할 때 연구원 자격으로 참가했다. 발사하기 10분 전, 5분 전, 1분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0, 9, 8, 6, 7, 5, 4, 3, 2, 1 발사. 굉음과 함께 로켓이 발사되었다. 로켓은 성공적으로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고 나는 그 장면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곧 알파 센타우루스 X 내 친구를 상상하면서 나는 기다렸다. 10년 동안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난 갑자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떠올랐다. 최대한 빨리 난 상부에 보고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상부에서 뭔가 난 10년 전에 나는 10년 전에 날렸던 로켓이 상대성 이동 때문에 나중에야 돌아올 것 같습니다. 상부에서는 이미 예상한 결과네. 나의 친구는 아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네. 어차피 우리만 있다면 그만이야. 설마가 사실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 친구를 회상하면서 꼭 알파 센토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꼭 알고 싶었는데 나는 회사에서 나오고 은둔 생활을 했다. 준비해서 한심하다고 하고 집에서 쫓겨났다. 나는 결국 더 친구가 보고 싶었다. 친구는 어딘가 있겠지. 그러면서 산으로 들어갔다. 혼자서 생활하면서 친구를 애도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나는 홀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 죽었다. 끝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은우. 은우야, 마이크 켜고. 먼저 제 글이랑 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이게 픽션이잖아요.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한 것도 좀 대단한 것 같고,
장발장이랑 그 나의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약간 새롭게 느껴지고 그 두 사람의 관점에서 잘 쓴 것 같아요. 유. 저도 이거 이야기가 재밌었고, 제가 평소에 흥미롭게 보던 그런 이야기였고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카운트다운 할 때, 1987이 아니라, 아니, 1967이었나? 왜 그렇게 간 거예요? 웃기려고요. 하려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됐어? 지우야? 네. 그다음 동아. 일단 이런 생각을 한 자체가 되게 흥미롭고요. 빛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 우주 비행 우주선을 만들어서 그렇게 탄다는 것도 되게 새롭고 신선한 주제였고, 그리고 장발장이라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캐릭터가 아는 이름이라서 더 반가웠습니다. 끝. 네. 그리고 자, 말해. 너무 제 거랑도 비교가 돼가지고 네, 좀 자, 너무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승현이가 글을 열심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승현이가 쓴 글을 보면 선생님이 낸 숙제로서보다 우리가 이제 두 시각으로서 글을 쓴다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 이 글 자체로서도 아주 이렇게 재미있고 나름 이렇게 완성도 높은 글을 쓴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점은 참 좋은 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자면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두 인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쓴다라고 봤을 때 이 나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이 장발장이라는 인물의 입장에서 주는 정보가 서로 조금 조금 다른 어떤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기 뭐 공통점이라든지 뭐 나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의 관점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뭐 된 거야? 생략이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진짜 글을 쓸 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승현이처럼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 연속된 글을 읽는다라고 치면은 굳이 똑같은 정보를 두 번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이 정보는 A라는 글에서 알지 못하는 정보를 B라는 정보를 통해서 얻음으로써 A, B를 이제 합쳐서 자기가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두 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소설책이고 진짜 무슨 책이라면.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한 게 아니라 그냥 두 편의 글을 이렇게 시점을 달리해서 연습해보자는 어떤 그런 의미로 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앞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인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우리는 그 같은 사건을 두 인물의 관점에서 달리 보자라는 어떤 그런 측면인데 그거에 놓고 보면 승현이 거에는 그 겹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덜 해버린 거야. 이렇게 따로따로 써버리면. 지금 승현이 쓰면 이해가? 네. 그러니까 은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공차라는 그 카페에서 벌어진 그 일, 똑같은 그 일에 대해서 손님의 관점과 알바생의 관점이라는 부분에서 쓴 거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두 인물의 관점에서 쓴 거란 말이야. 그 원래 선생님이 지금 낸 숙제였던 그런 의미대로. 근데 승현이는 지금 같은 사건을 두 인물의 관점에서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되나 그 앞의 이야기, 뒤의 이야기 이렇게 그 시점별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큰 토막이 있는데 그 토막을 A라는 인물의 관점, 그다음에 두 번째 토막은 B라는 인물의 관점, 뭐 C라는 토막은 또 다시 A라는 인물의 관점,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교차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썼는데 그런 식의 글쓰기도 분명히 또 하나의 글쓰기고 나름 괜찮다고 좋다고. 근데 이제 다만 원래 우리의 미션은 그건 아니었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승현이가 자기 어떤 그런 배경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건 상당히 좋은 자기의 지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글로 그리고 또 나름 어떤 창작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마치 개미가 뉴트리아를 처음 봤을 때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은우하고 지우하고 동화 중에 뉴트리아를 선생님만 모르나? 너네들은 다 아는 거야? 다 알아요. 아 정말? 뉴트리아를 아는구나. 동화는? 외래종인 걸로 알고 어? 있어요. 뭐라고? 외래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가 아는 그 뉴트리아가 아니면 아니에요. 은우는 뉴트리아가 뭔지 알아? 네. 아 그렇구나. 선생님만 무식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글 쓴 사람들의 고민이야. 이 독자들이 다 알만한 거면 굳이 이제 뭐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풀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고 독자들이 모를 말한 거면 이제 뭐 풀어 설명한다던가 아니면 뭐 주석을 달아준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 선생님만 모르는 거였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선생님 잘못이었거든. 그건 선생님이 무식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선생님 찾아봐야 돼. 근데 이제 대다수가 잘 모르는 거라면 그 글 쓰는 사람이 그 독자들의 어떤 그 눈높이에 맞춰서 써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다만 이제 이 글의 완성도를 높인다고 봤을 때 택시 운전사에게 상암 MBC로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천년에 다른 데로 거기는 천년에 다른 데로 해서 옮겨둔 데라는데 그럼 승현이 너한테 지금 천년 전에 어떤 건물을 옮긴 거를 네가 물어보면 알 수 있어? 우연치고는 천년 전에 뭐 상암도 MBC 천년 전에 상암도 MBC 있었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이렇게 뭐라는 거야 그 이해하기 좀 이렇게 힘들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년 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택시도 하늘에서 택시가 내려왔는데 근데 여기 보면 뭐 지하철은 여전히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부분들이 너무 그 천년 동안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같이 혼재 있어서 좀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장발장 씨가 990년 전에 김포 이사 갔다는 거를 이 경고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999년 전에 이사했다는 그 사실들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그 디테일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그 완성도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다음에 뭐 이거 같은 경우도 발사당일 연구원장에 참석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지금 이거는 그 나사잖아 나사. 미국에서 카운트다운 하는데 19, 8 이렇게 카운트다운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갑자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뭐야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나사에서 카운트다운 하는 거에서 뭐 너가 이제 뭐 위트 뭐 유머를 뭐 이렇게 섞어서 뭐 하는 것들은 뭐 나름대로 그건 뭐 작가가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아무리 지어낸 이야기 상상 속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야기를 써내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우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 발표하겠습니다. 오전 6시 알람도 울리지 않았는데 눈이 번쩍 뜨였다. 드디어 오늘이 왔다. 오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7명 BTS의 콘서트 날이다. 공연 시간은 7시다. 13시간 동안 나는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됐다. 콘서트 가기 전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아미의 마음가짐을 수련해야 된다. 콘서트장에서 목 나가라 소리를 지를 수 있도록 체력도 비축해야 된다.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숨을 다 가져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10시간을 버티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를 탔다. 올림픽 주경기장. 아미들이 보라색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올림픽 주경기장을 보니 내가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친구들과 PC방에 고생했던 기억이 났다. 가슴이 울컥해진다. 그 친구들에게 크게 한번 분식집에 데려갈 생각이다. 콘서트장으로 들어가 내 좌석에 앉았다. 바로 VIP 좌석. 내가 이 자리를 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 우리 오빠들을 바로 앞에서 볼 것이다. 몇 분 뒤 콘서트가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난 그 멘트를 듣고 쓰러질 뻔했다. 나는 여러분의 호흡, 여러분은 나의 호흡, 내 이름은 제이 호흡. 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소리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잘생긴 얼굴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은 월드와이드 핸섬 진이에요. 진의 후광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암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3년 전인가요? 이곳에서 콘서트 했었는데 너무 그리웠어요. 아, 제 이름은 정국입니다. 정국아, 내가 정신을 잃고 목 놓아 이름을 불렀다. 지금 나랑 눈이 마주친 거야? 정국이와 눈이 마주쳤다. 정국이가 나를 보고 싱긋하고 웃었다. 아니, 웃은 것이다. 나 방금 12살 더 많은 오빠한테 반말로 소리쳤는데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첫 곡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이다. 내가 그동안 학습한 응원구호로 외쳐야 한다. 김남준, 김석진, 민윤기, 정우석, 박지민, 김태영, 전정국, BTS, For a Boy's Love. 노래가 끝났다. 내 옆에 분은 넋이 나간 모습이었다. 온 불타오르네 I Need You, 매직샵 노래가 끝날 때마다 죽어라 소리 질렀다. 이제 내가 가장 기대했던 곡이 나왔다. 둘, 셋, 그래도 좋은 날이 더 많기를. 아미들이 이 곡을 떼창했다. 이 콘서트에 즐기러 왔는데 위로도 받았다. 다음 곡은 볼싱어이다. 이 노래 마찬가지로 떼창을 시작했다. I'm a born singer, 좀 늦어버린 고백, I swear. 언제나 멀기만 했었던 신기루가 눈앞에 있어. 우리가 떼창하자 먼저 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진과 눈이 마주친 방탄 공식 울보 정국이가 울기 시작했다. 멤버들이 정국이와 진을 놀린다. 근데 옆에서 비가 울고 있다. 노래가 끝나자 멤버들의 눈가가 촉촉했다. 형 왜 울어요? 아미들이 웃는다. 정국이 울고 있다. 정국아 울지 마. 나도 모르게 한 말이다. 근데 그게 무대에도 들린 모양이다. 정국이가 내 말에 대답했다. 기쁜데 마지막 곡 퍼미션 투 댄스로 콘서트를 마무리했다. RM이 스테이지에 내려와 노래를 하자 내가 손하트를 날렸는데 RM과 옆에 있던 정국이도 하트를 날려주었다. Cause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예원이 크게 남는다. 개운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콘서트장을 떠난다.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뭐 누구야? 정국. 정글 관점에서 하겠습니다. 곧 콘서트가 시작한다. 아미들에게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 올림픽 주경기장. 3년 전 이곳의 콘서트가 생각난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먼저 준비되신 분 올라갈게요. 스태프의 말에 따라 콘서트장 밑 대기실로 갔다. B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 저기 그 봄날 눈꽃이 떨어져요. 그 부분. 거기서 좀 더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가끔 형이랑 부딪혀서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점검한다. 호비 형, 우리 그 피땀 눈물 거기 안무 이거 맞죠? 이제 올라가자. 매니저 형의 말을 듣고 형과 콘서트 때 늘 하던 구호를 외쳤다. 방탄, 방방탄. 정국아 오늘은 안 울 거지? 너 맨날 울잖아. 자기가 더 많이 울었으면서 콘서트가 시작했다.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있는 힘껏 말했다. 여러분, 저희가 다시 올림픽 경기장에 오게 되었네요. 슈가 형은 참 친척하다.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지민이 형은 저럴 때 보면 나보다 어려 보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년 전 이곳에서 러브 유얼셀프 공연 기억하시나요? RM 형은 내가 정말 존경한다. 영어도 잘하고. 드디어 내 소개. 아, 제 이름은 정국입니다. 정국아, 방금 누가 내 이름을 불렀다. 소리가 들린 곳을 봤더니 한 소녀가 나에게 소리친 것이었다. 그 친구와 눈이 마주치자 그 친구가 어쩔 줄 몰라 했다. 내가 싱긋웃었다. 첫 곡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무대 직전까지 연습했던 봄날과 피땀 눈물도 끝냈다. 이번 곡은요. 저희가 곡을 쓰면서 위로를 받았던 곡인데요. 둘셋입니다. 여러분 곡 이름처럼 좋은 날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잊어. 슬픈 기억 모두 지워. 내 손을 잡고 웃어. 마음이 찡하다. 아미 노래 위로를 받는다. 다음 곡은 보일싱어리다. 난 항상 이 노래를 부르면 울었다. 안 울기로 했는데 왜 벌써부터 코끝이 찡하지? 내가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자 옆에 있던 진우 형이 웃는다. 너 우냐? 노래가 거의 끝나간다.
울으면 잘 참고 있다. 그때 아미들이 울지 마라고 소리쳤다. 나 안 울었는데. 그때 진영이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어이없었지만 형과 눈이 마주치자 나도 울음을 터뜨렸다. 아, 형들이 놀리겠다. 아까 그 소녀가 울지 말라고 소리쳐줬다. 그 말을 듣고 더 울음이 났다.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 곡 퍼미션 투 댄스를 불렀다. 스테이지를 내려가며 아미들 한 명 한 명을 눈에 담으려고 했다. 손도 잡아주고 재밌게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아까 나한테 소리쳐준 친구에게 소나트도 보냈다. Cause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예언이 크게 남는다. 멤버들과 손을 잡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다. 개운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콘서트장을 떠난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동화부터. 아, 됐나요? 평가. 이거는 한 가지의 장면이 진짜 그 두 가지의 관점으로 너무 잘 나타낸 것 같아요. 그 진짜 먼저 이게 지금 실화인가요? 아, 아니요. 실화이기를 바라겠지. 그래도 진짜 현실감이 넘치고 뭔가 각자의 생각을 되게 잘 표현하고 그 현장에 직접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현이. 일단은 그 완전 목적이 맞고요. 저와는 정확하게 다르게 이제 저는 하나도 목적이 많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너무 목적이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글도 잘 썼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제 거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른 거는 뭐 있더라. 아 잠시만 다 생각했는데 까먹었어. 이따 생각나면 얘기해. 은우. 네. 먼저 글이 저는 되게 짧게 썼는데 길게 쓴 것도 좀 잘한 것 같고 저도 평소에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는데 저도 이걸 읽으면서 저도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연예인의 방탄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을 이렇게 나눠서 잘 쓴 것 같아요. 자, 수고했습니다. 지우가 글을 아주 열심히 잘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우 글을 읽으면서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관심 있는 걸 갖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관심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글을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우의 글을 보면서 마찬가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글을 쓴다거나 뭐 어떤 다른 뭔가를 할 때 자기의 전문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거를 이용해서 하는 어떤 그런 노력,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 노력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여러분의 강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방식이 갖는 단점이 있어. 단점은 또 뭐냐면 지우가 이렇게 글 쓰면 지우 친구들이 넌 또 BTS 얘기냐? 넌 BTS밖에 할 얘기가 없냐? 라는 식으로 이제 그게 좋은 말로 말하면 전문성이야. 근데 나쁜 말로 말하면 편협한 거야. 그냥 거기에 맨날 매몰돼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 이게 되게 모순된 거지. 그 깊이 있게 우물을 파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여러 우물을 파야 되는 건가? 라는 점에서 그런 뭐 상황에 따라 다를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원래 처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지우가 이 분야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도 많고 고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글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을 많이 해야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설피 알면 잘 알지 못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글을 쓰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작가들 중에는 실제로 조사를 많이 해.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심지어 자기가 무슨 공장의 노동자들의 얘기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취업을 하는 거야. 자기가 노동자로 취업해서 노동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야. 그래야 더 이제 생생하게
겪은 이야기를 쓸 수 있다고 들어서 그렇게 해서 진짜 자기가 체험한 걸 바탕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까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공장의 노동자들을 인터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직접 인터뷰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반영해서 이제 이른바 리얼리티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자리에 앉아갖고 그냥 다른 책이라던가 뭐 이런 신문 기사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리서치해서 글을 쓰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자기 아는 것만 갖고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그 글의 어떤 그런 농도라고 해야 되나 밀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우가 이제 보면 어쨌든 BTS 공연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팬의 어떤 그런 입장과 그 다음에 BTS 멤버들 중에 한 명이 어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어떤 그런 이름들, 뭐 정국가 이름을 불렀다던가, 뭐 하트했다던가 그 부분에서 팬과 그 정국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 두 이야기를 잘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보면은 둘 다 그 아까 은우와 마찬가지로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둘 다 이제 그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이렇게 쓴 거를 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이른바 적대적인 입장, 서로 반대되는 어떤 그런 입장들을 갖고 쓰는 것들도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방식들인데, 그거는 이제 뭐 꼭 적대적으로 써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니고, 그건 이제 상황마다 이제 다르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누구도 얘기했는데 그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어떤 느낌들, 아주 그 몰입할 수도 쓴 것들, 이런 건 지우 글의 어떤 그런 장점들이고, 지우가 또 게다가 글을 읽어줄 때 아주 또 이렇게 실감나게 또 읽어줘가지고 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도록 썼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화가 성이 박지지 박시. 갑자기 성이 생각이 안 났어. 좀 짧게 썼어요. 죄송합니다. 와, 죄송해. 자, 동화가 쓴 글 읽고 또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화. 맛있는 맛있는 탕수육을 먹으러 간 A와 B가 있다. 먼저 A의 관점. 나와 B는 탕수육 2인분을 시켰다. 아주머니께서 탕수육을 가져오실 때까지 우린 게임을 하며 기다렸다. 그땐 그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탕수육이 나오고 아주머니께서 탕수육 소스를 주셨다. B는 맛있겠다라고 하며 탕수육 소스를 그대로 부었다. 그렇다. B는 부먹이었다. 순간 나는 내 탕수육들이 눅눅해지는 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안 돼! 라고 외쳤다. 맛있게 먹긴 했지만 찍먹인 나로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B의 관점. A가 맛있는 탕수육집을 안다며 나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최고로 맛있는 탕수육 2인분을 시켰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 탕수육이 나왔다. 먹음직스러운 탕수육을 보니 나도 모르게 군침이 흘렀다. 그리고 A와 같이 맛있게 먹기 위해 탕수육 위에 소스를 부었다. 그러자마자 갑자기 A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흘러내리는 탕수육 소스를 보았다. A가 왜 그런 눈으로 보았을까? 잠깐 그런 표정을 짓고 나더니 맛있게 탕수육을 먹었다. 맛있게 먹었으면서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네, 수고했습니다. 지우부터. 그리고 살짝 짧게 쓴 게 살짝 유머러스하게 쓴 게 하나 더 있는데 보내드릴까요? 그래. 일단 이 얘기부터 하고. 지우. 저는 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리얼리티한 글감을 가지고 온 게 정말 재밌었고요. 글이 조금 짧긴 했지만 그래도 관점 그런 것도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서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은우. 먼저 이 A의 관점과 B의 관점에서 잘 쓴 것 같고, 이 글을 읽었을 때 약간 찍먹인 입장으로서 B한테 좀 많이 화가 나고, 그리고 실제로 있을 법한 일에 대해서 잘 쓴 것 같고, 다음에는 만약에 이게 실화라면 그 B한테 자기는
찍먹이라고 얘기를 해서 같이 그렇게 반반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지금 은우가 평가를 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다음 승현이. 두 분의 입장에서 두 명의 입장에서 관점을 잘 썼고, 그리고 되게 진짜로 실제로 들은 이야기 같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찍먹도 아니고 부먹도 아닙니다. 옛날엔 찍먹이었는데 지금은 찍먹도 아니고 부먹도 아니고 그냥 먹어요. 저는 나온 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되게 짧지만 좀 더 잘 와닿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요 순간 탕수육이 나오고 그 탕수육을 어떻게 먹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부어 먹을 건가, 뭐 찍어 먹을 건가라면서 그 붙는 어떤 그 순간 찰나의 어떤 그런 마음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화 역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부분 아까 그 승현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부분들에서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들 중에 하나는 여기 부분부터가 요 앞에 A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더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르게 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다른 관점에서 글쓰기라는 부분들에서 맞게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아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썼다고? 네, 그건 좀 유머러스 해가지고 어디 보냈어 쌤한테? 어떻게 했어? 지금 보낼게요. 자, 동아가 하나를 더 썼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새로 산 연필로 멋진 글을 쓰려고 하는 A가 있다. A의 관점. 아주 멋진 글을 쓰려고 새 연필을 샀다. 교보문고에서 무려 1,000원이나 하는 귀한 연필이다. 연필을 깨끗이 깎고 종이에 무엇을 쓸까 생각하던 중이었다. 그러다 번뜩 하고 스친 멋진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그리고 미친 듯이 적었다. 그리고 연필의 관점. 나는 아주 비싼 연필이다. 하지만 어제 나를 이상하게 생긴 인간이 나를 사갔다. 잠깐. 그리고 내 값이 고작 1,000원이라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오늘 일이 터졌다. 어떤 인간은 내 머리를 깎고 나를 들었다. 그리고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나를 뒤집었다. 그리고 내 머리카락을 밀었다. 결국 나는 탈모처럼 검은색 부분이 사라졌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승현이부터. 되게 두 관점에서 잘 썼고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탈무라는 잘못하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저희한테 되게 매우 근접한 질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탈모라는 아이디어를 잘 쓴 것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했다시피 짧지만 최대 약간 그 안에 많은 뜻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은우. 먼저 이 연필과 A의 관점에서 잘 쓴 것 같은데 뭔가 연필이 사물이다 보니까 좀 그거를 생각해내는 게 좀 대단했고요. 그리고 약간 아까 전 글도 충분히 재밌었는데 약간 다른 비유를 함으로써 한층 더 재미가 있어진 것 같아서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지우. 네, 저도 아까 전 것도 재밌었는데 이거 저희가 연필 관점에선 잘 생각해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연필 관점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어떤 인간은 내 머리를 깎고 나를 들었다.
연필을 깨끗이 깎고 요 부분이 지금 요건 거지. 그런데 이상한 표정을 했더니 나를 뒤집었다. 그리고 내 머리카락을 밀었다. 나는 결국 탈모처럼 검은색 부분이 사라졌다. 이게 무슨 얘기야?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너희들은 다 이해를 하나 봐. 나의 독해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연필 어 연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머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마다 동화가 가버렸어. 연필이 이렇게 있으면 내 머리카락을 밀었다라는 게 여기 부분을 이렇게 밀었다는 거야? 네. 나는 결국 연필. 탈모처럼 검은색 부분이 살았다가 뭐야? 이렇게 미친 듯이 적었다고 했으니까 어. 그 적으면 연필 힘이 닳잖아요. 아. 그 까만 데를 약간 머리카락에 비유한 것 같아요. 튕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아, 죄송할 일은 아니고. 그리고 내 머리카락을 밀었다라는 게 이게 그 흑심되는 부분을 이렇게 저기 했다는 거야? 이렇게 깎았다는 거야? 그 흑심되는 부분으로 미친 듯이 적었다라는 것이 그 계속 이렇게 적은 거니까 어. 얘는 계속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검은색 부분이 사라지는 거를 머리카락이 사라지는 것 같이 표현한 겁니다. 그렇군. 그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부분도 역시 이제 A의 관점과 연필의 관점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그래서 어쨌든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글들을 잘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그 상황을 갖고 글을 쓰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 꼭 그 똑같은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글을 여러분의 어떤 그런 시각, 다른 사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각에서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고, 또 일부러 글의 어떤 그런 재미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꼭 나의 관점에서만 그 이야기를 쓰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인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다, 다르게 쓰일 수도 있겠다 라는 어떤 그런 시도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서 감상문 같은 걸 쓸 때도 늘 그 책을 읽은 승연이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써갈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 속 인물의 관점에서 뭐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그 이야기 속 인물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방식으로도 독서 감상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독서 감상문 같은 그런 글을 쓴다 하더라도. 그래서 꼭 그게 나의 관점에서만 그 글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욱 그 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그냥 오늘 처음 발표했던 은우 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은우 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토요일 과학학원이 끝난 후 친구와 함께 공차를 갔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필요 없는 낱말 뭐야? 나는 나는 필요 없어. 그냥 자, 요거 자꾸 여러분 자꾸 얘기했는데 나는이란 말 필요할 때만 쓰면 된다고 그랬어. 토요일 과학학원이 끝난 후 친구와 함께 공차를 갔다. 공차에 가서 한참 뭘 마실지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먹는 공차라 야무지게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함께 공차에 갔다. 공차에 갔는데 공차에 가서 뭐고 빼고 뭐 메뉴판을 보면 알바생 언니가 반갑게 맞아줬다. 님 주문 도와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말하나?
그 아니 요즘에 기계가 그 누르나? 어? 뭐라고? 네 기계에 눌러요. 아, 알바생 언니가 막 그럼 알바생 언니가 반갑게 맞았다가 아이구나. 그 기계 이름을 뭐라고 그러지? 그 키오스크. 키오스크? 함께 공짜 같다. 키오스크 앞에서 난 망설였다. 난 한참을 망설였다. 오랜만에 먹는 공차라. 근데 이제 공차를 갖다 오랜만에 먹는 공차라. 이 공차는 그 저기 이름이지. 네. 장소 이름이지. 근데 그 공차를 장소 파는 데 이름 거기서 메뉴 이름이기도 한 거야? 네 약간 어, 그래요. 그 오랜만에 근데 어쨌든 함께 공차를 갔는데 오랜만에 먹는 공차라 그러면 조금 뭐해? 사람들이 그 의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랜만에 오는 공차라 어쨌든 뭐 그런 분에서 좀 이렇게 바꿔주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뭘로 바꿔할지 모르겠지만 야무지게 시켜야겠다고 키오스크 카페는 한참을 망설였다. 오랜만에 먹는 공차를 야무지게 시켜야겠다고 다짐했다. 하고 이렇게 민트 초코 스무디에 펄까지 추가했고 친구는 파르크 밀크 화이트 펄을 추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야무지게 시켰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쓴 것들 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분 기다리다 내 주문번호를 불러 공차를 가지러 갔다. 근데 주문번호를 보여줘야 본인 확인이 가능한데 나는 공차를 시키자마자 찢어서 내버렸다라고 해서 요걸 너가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썼거든. 화이트 펄을 추가했다. 그러면 뭐 결제를 마치고 그 저기가 나오는 거야? 네? 키오스크에서 주문번호 나오는 거야? 아, 영수증과 네. 주문번호 표가 네. 나왔다. 난 아무 생각 없이 뭐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맞아? 네. 그리고 몇 분 기다리다 내 주문번호를 불러 공차를 가지러 갔다. 하고 네가 지금 여기서 가지러 갔다 하고 뭐 해야 돼?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야? 알바생이 뭐 표를 달라고 그런 거야? 그 음료를 마시려면 자기가 시킨 건지 그 번호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너는 어떻게 알았냐고. 처음부터 네가 알았으면 넌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번호표가 없어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알았냐고. 오랜만에 먹는 건데 전에 그 알바생 분이 저한테 번호표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내 주문번호 불러 공차를 가지러 갔다. 뭐 알바생 언니가 손님 주문번호 표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네. 오랜만에 오는 공차라. 내가 깜빡 잊고. 그러더니 곧 뭐라고 말했어? 아니면 그냥 내줬어? 그냥 내줬어요.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선생님이 이제 요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야. 하나는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너가 이제 그거를 이제 글의 길이 글을 얼마만큼 써야 되냐라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글을 좀 더 이렇게 뭐 원고 10장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내용들을 뭐 하는 거고 넣어주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원고지 뭐 2장에 써야 된다. 뭐 1장에 써야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뭐야? 빠지고 그냥 사람들이 뭐 할수록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그 연습을 해야 돼. 글을 늘려서 쓰는 연습, 또 뭐 하는 연습? 줄여서 쓰는 연습들. 그래서 그걸 다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글을 짧게 썼어요. 뭐 이런 상황이니까 글을 늘려서 써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들이 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동화도 역시 마찬가지지. 동화 글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탕수육 먹으러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뭐 자기 이거 아까 동화꼴로 말씀하면 온고지 1장 정도 되는 건데 그거 갖고 온고지 10장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갖고 온고지 10장을 쓰려면 친구가 그 친구 도대체 나한테 어떤 친구였는지 탕수육집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그 탕수육집에 뭐 그 뭐야 배경이라던가 뭐 이런 거 탕수육집 주인 아줌마 생김새는 뭐 어땠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차근차근 나오고 평소에 그 친구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어떤 그런 얘였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둥 아니면 뭐 탕수육 나온 거에 뭐 김이 막 나고 뭐 그 소스 색깔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하게 되면 아까 동화가 쓴 원고지 1장짜리 글도 원고지 10장으로도 20장으로도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글을 길게 써야 좋다, 짧게 쓰면 안 좋다, 뭐 이건 절대 아니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글들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그 과제에 맞춰서 글을 뭐 열심히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고했고, 다음 주에는 그 책이 저기 책입니다. 그건 내 건데라는 책을 갖고 할 건데, 다음 주는 이 책 쓴 사람 누군지 혹시 알아? 선생님이요. 그 책 쓴 사람이 선생님이어서 다음 주에는 수업을 하지 않고 작가와의 만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내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할 거리들을 쭉 모아서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5분씩 진행하면 돼. 승현이가 15분 진행하고 지우가 15분 진행하고 은우 15분, 동아 15분. 그나마 너희들은 다행이야. 목요일 날에 있는 친구는 혼자서 자기가 1시간 동안 진행을 할 거야.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작가들도 많이 만나봤을 거라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 작가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뭐 이어도 좋고 꼭 뭐 이렇게 뭐 긍정적인 거 얘기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뭐 문제가 있는 부분들, 뭐 등등 해서 글의 형식에 관한 부분도 괜찮고, 뭐 내용에 관한 부분도 괜찮고, 뭐 그 뒷얘기도 괜찮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괜찮고, 그 다음에 꼭 그 선생님에게 뭐 질문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 안에서 서로 그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도 얼마든지 가능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한 15분짜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는 건가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사회자로서 그런 또 진행을 해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할 거리들, 질문들, 아니 화제 거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그 뽑아놓는 것도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도와줘야지. 누가 뭐 물어봤는데 뭐 네, 아니요, 뭐 이렇게 하면 아주 미쳐버리는 거야 진행하는 사람이. 그 물었는데 그래서 방송국 MC들이 제일 그 난감해하는 그 게스트들이 뭘 물어보면 알아서 자기들이 막 이야기를 해줘야 진행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옆에서 그 흠만 맞춰주고 그렇군요. 아이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맞장구 맞추면 되는데 요 사람이 대답을 그냥 뭐 그때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뭐 그냥 그저 그랬는데요 뭐 이래버리면 그 다음 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힘든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그 진행자의 역량이야 능력이야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잘 뭐하는 거
끌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역량이기도 한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책 내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짚어서 잘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책 가지고 다다음 주에는 독서 감상문 쓰기를 할 겁니다. 독서 감상문 쓰기를 할 거고 요 책이 요즘에 그 청소년 독서 감상문 선정 도서야. 혹시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독서 감상문 대회에 요 책이 선정 도서여서 여러분들이 독서 감상문을 쓰고 그걸 여러분들이 출품 그 대회에 여러분들이 응모를 여러분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과와 관계없이 어쨌든 그래서 그런 또 이렇게 그런 독서 감상문 대회에 응모해보는 또 경험을 갖는 것들도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요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고 자 저 은우한테 물어볼 거 있는데 물어봐. 그 아까 전에 아이돌을 좋아하신다 했는데 누군지 궁금했어요. 그 NCT 좋아해요. 아, 네. 동아 승현이 모르는 이야기 그치? NCT는 또 누구야? 나 다른 얘기 이것도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요즘 드라마에 아, 김우빈. BTS에서 그 사람이 그 노래 그 OST 불렀다면서 맞아요. 그 대박 났는데 선생님이 좀 아는 그 분이 작곡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BTS 노래가 부른 거에 작곡에 응모했는데 안타깝게 그건 안 되고 그 사람이 한 건 태연이라는 가수가 부른 OST 그 곡 해가지고 만약에 그 BTS가 부른 거에 됐으면 아주 그 대박 났을 텐데라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예.